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한번 볼까 합니다. 이번에 EPA 이슈입니다. EPA Drive Out Electric Car Sales. 미국에서 EPA라는 법이 전기차 보급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의 최대 67%가 전기차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과감한 목표인데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도 역시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빠르게 나서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왜 이렇게 과감한 목표를 세웠을까요? 일단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민주당의 색깔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부문에서도 미국의 생산 능력을 유럽 등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겁니다. 새 규제는 전기차 구매자 그리고 전기차 제조회사들에게 다양한 보조금이 주어지는 만큼 미국의 IRA 시행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 키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급하게 다가갔다가는 체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미국은 이미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S&P 글로벌에서는 아직 수만 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인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노동자면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정책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이번 EPA로 인해서 명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또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도 있더라고요. 함께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사기업 모든 쪽에서 지금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엔 미국 정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67%를 전기차로 가져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환경보호청 EPA인데요.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 및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엄격하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12일 날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규제안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전기차 생산을 유도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 기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10년이 남았습니다. 23년이니까 32년까지 10년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5.8%였던 전기차를 67%까지 늘린다. 즉 10배 이상의 전기차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짧은 시간일지 긴 시간일지는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는 만큼 너무나 강력한 규제다, 강한 규제 방침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절반가량을 일단 전기차로 만들겠다. 즉 중간 목표를 절반으로 만든 다음에 3분의 2 수준으로 전기차를 늘리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EU 같은 경우에도요, 유럽연합에서도 오는 2035년까지 휘발유 자동차를 전부 없애고 100%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큰 틀의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이러한 전기차 기조의 정책 가져가는 것을 발표하면서 어찌 보면 전 세계는 더 이상 전기차라는 대세적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기차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친환경 정책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ESG라고 하죠. ESG적인 지수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중에 핵심 키워드 바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만큼은 바이든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번 전기차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재선 선거가 남아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도 당선 또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과연 효과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은 이러한 전기차 정책이 본인의 정책과는 맞지만 포퓰리즘적인 방식이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적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핵심은 일자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전통적인 제조 자동차 만드는 것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살펴보시면 테슬라도 공장을 최적화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을 구용하고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생산 기술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프라 부분입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어디서든 주유하고 어디서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가 현재 미국 전역에 5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50만 개 구축을 위해서 75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부여했었는데 지금 이걸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S&P 글로벌에 따르면은 이번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약 수백만 개 정도의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이 되어야 앞서 말씀드린 70%, 67%에 달하는 전기차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만드는데 적합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테슬라, 미국 최대 전기차 생산 기업 테슬라도 이에 발맞춰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1등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드나 GM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제조사 자동차 기업들의 격한 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 단행된 가격 인하입니다. S 같은 경우에는 5,000달러, 모델 X도 5,000달러 정도 인하를 해서 약 8에서 9만 달러 정도로 가격을 형성했고요. 주력 모델인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1,000달러를 낮춰 4만 1,9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가격을 낮추는 것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라는 선두 전략인데요. 치킨 게임이 벌어졌던 반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테슬라가 이렇게 열심히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니까 한번 전기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격 하락하면 하나 구매하고 싶네요. 네. 네, 이번에 전기차 시장의 이런 흐름은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까지도 퍼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까지 알찬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테슬라가 중국 쪽의 공장을 더 확대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